12.3 비상계엄 다음 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제2의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그냥 한숨만 쉴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은 특별히 자제하는 형편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 4인방 중 2명이 안가 모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낮 1시 6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고 1시 4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모두 7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첫 통화는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행안부 장관이 법제처장과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8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안가 회동이 끝난 밤 10시 43분에 또 전화를 걸어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상의 드리거나 그런.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해서?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 참가자 4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이죠.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알박기 지명도 황당한데 심지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냐며 제정신이냐,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 정국인 2017년 당시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이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조차 없다며 걸어다니는 위원 그 자체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 잔존 세력의 명백한 도발이라며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 대행은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